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완성 풀어보는 첫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 그 시간에 앞서서 먼저 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전 모의고사가 5개 있어요, 수능 완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풀어드릴 건데, 언제 풀어드릴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2단원 끝나고, 그 다음에 3단원 끝나고, 그 다음에 4단원 끝나고, 5단원 끝나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5회 같은 경우는 이 북한 지역, 그러니까 7단원의 첫 번째 파트죠. 7단원의 첫 번째 파트까지 하고 나서 풀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수도권과 강원지방 그리고 충청, 호남, 영남지방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넣은 것 그리고 백지도 문제가 추가된 것에 부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역까지는 하고 실무 풀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한번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인데 발표 내용이 옳지 않은 학생을 한번 골라봐야 되네요. 자, 기억에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자, 동경 135도. 자, 보시면은 여기 동경 135도가 표준 경선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 표준 경선은 우리나라를 안 지납니다. 왜냐? 그 일본 있잖아요. 우리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그때 썼던 경선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경선이 동경 145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는, 영도 범위는 이제 124도에서 142도예요. 동경.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다. 의 영향으로 동緯도의 대륙 서안보다 기온의 연근차가 크게 나타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맞죠? 왜냐하면은 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의 서안보다 기온의 연근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기후 문제에서 보는 그런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은 동緯도에서 내륙이 해안보다 연기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리을. 리을은 이제 지리적 위치의 특징 및 영향에 대한 것을 하나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한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 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 위치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보면은 주변 국가 이제 망했어요. 혹시 주변 국가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계적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 위치는 변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도 맞는 설명이었죠. 답은 2번 을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2번. 자, 여러분들 이 지도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니라 필수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 첫 번째 섬이랑 이 세 번째 섬 필수 알아두셔야 되고 사실 이 두 번째 섬은 모르셔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섬이 주어진다면은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섬을 평가원에서 제시를 할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을 제시를 할 거거든요. 평가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도죠. 마라도.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입니다. 보시면은 마라도는 약간 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좀 타원형으로 생겼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좀 뾰족뾰족한데 섬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보시면은 이건 독도겠죠. 이거는 독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 나는 도대체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섬인지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 풀면서 왜 그런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영해 설정에 직선 기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기선을 적용하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였습니다. 자, 2번. 나는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다. 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리 독도송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속한다. 잘 아실 것 같네요. 자, 3번. 이게 이제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잘 읽으면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가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안, 격포항에서 미도를 거쳐 100km 4시간 걸리는 곳 그리고 이 직선 기선의 기점이 되는 섬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부안에서 4시간 걸려서 배 타고 4시간 걸려서 갔으니까 서해안에 있는 섬이겠구나. 또 직선 기선에 기점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서해안 누군가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하늘 평균 기온은 이 남해에 위치한 마라도가 더 높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 대한 설명을 모르더라도 이 부안에서 미도를 거쳐 100km 4시간 걸리는 곳이니까 서해안 끝자락 쪽에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답이 아니었죠. 자, 4번 보시면은 독도는 서해안 어딘가에 이 나섬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영토 범위는 동경 124도부터 142도인데 표준경선은 135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동쪽에 있을수록 무조건 더 가깝습니다. 일출 시간도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랑 똑같아요. 가까울수록 일출 시간도 더 빨라진다.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됐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답은 5번일 텐데 자, 천연보호구역 나와 있잖아요. 마라도와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거든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럴 것 같긴 하죠, 여러분. 이 마라도 독도 모두 조금 좀 볼거리가 있고 애초에 좀 화산섬이잖아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 이거가 이제 조금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사극이죠, 사극. 우리나라의 사극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은 여기 A는 극북이죠, 극북.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함경북도 온성군인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여기는 이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비단섬이죠. 예전 자료 보시면은 마한도라고 나와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평가원은 비담섬으로 표현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독도죠. 우리나라 땅. 그리고 D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나다에 들어갈 것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기역. 바다에 접하고 있나요? 자, 바다에는 A 빼고 다 접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나요?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산섬인 마라도와 독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가에 들어가면은 나에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에 디귿이 들어가야 되냐, 리을이 들어가야 되냐를 알아야 되는데 디귿 먼저 보시면은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지죠.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나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된 곳은 일단 서해안이랑 남해안 이쪽 부근은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 동해는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빙기에도 동해는 역시 바다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귿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보면은 마라도는 남해에 위치했으니까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고 독도는 동해안에 위치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을 보시면은 이제 리을은 아닌 걸로 판명이 났는데 우리나라 중앙 경선보다 동쪽에 위치하나요? 우리나라 중앙 경선은 이제 127도입니다. 127도. 엄밀히 말하면은 127도 그리고 30인데 127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127이잖아요. 127. 물론 이게 살짝 곡선이라서 이게 직선으로 된 제가 그린 이 선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마라도는 중앙연선 왼쪽에 있고 복도는 오른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음, 이게 정답이 되려면은 B와 C의 위치가 바뀌었어야겠죠. 이 표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을까지 한번 답이 왜 아닌지 살펴봤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표준경선이 아니라 중앙경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경선 127도까지만 외우셔도 되고 더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30까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저덕이 중앙경선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극을 할 때 마라도, 독도, 그리고 기단섬까지는 이름을 알아두셔야 되고 이 극복은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남한의 최서단도 있죠. 이건 이제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이것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소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랑 한일 중간 수역인데,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중국이랑 더 가까웠잖아요. 서해안에 있으니까. 이게 한일 중간 수역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겠습니까? 당연히 한중 수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간단하게 한중이라고 한번 써놓을게요. 자, 나머지 일단 다는 확실하게 같은 논리로 한일 중간 수역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나는 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 이 표시된 이 부분에서 일본이 더 가깝나요? 중국이 더 가깝나요? 일본이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일 중간 수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가나다를 모두 결정했으니까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서식 상공은 우리나라 영공에 해당한다. 자, 개소리죠. 우리나라 영공은 영해 플러스 영토의 수직 상공입니다. 2번. 자, 너무 쉬운 게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마라도 뭐 이런 것들은 기선을 이제 통상기선을 적용하죠. 통상기선.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네요. 자, 3번. 가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어선 모두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선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둘 다 조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라서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이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을 해도 괜찮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이여도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여도는 대충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진짜 대충 표시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일 중간 수역에 들어가진 않는다. 5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한일 수역이 맞는데, 나도 한일 수역입니다. 나도 한일 수역. 쉽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랑 가까운지, 일본이랑 가까운지, 이 수역이, 이걸 보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웠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A와 C는 우리나라의 해저 자원 탐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C는 보시면은 영해인 것 같고, A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겠네요. 그러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저 자원 탐사가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영해에서는 확실히 되는 것 같죠.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떨까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우리나라의 해저 자원 탐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맞는 공통점을 말했네요. 을 A와 E는 기선으로부터 최단 거리가 12해리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자, 일단은 이 A의 기선은
A와 관련 있는 기선은 이쪽이고 E와 관련 있는 기선은 통상기선 쓰니까 이쪽이겠죠. 보시면은 영예가 12헬이잖아요. 기선으로부터. 영예 바깥에 있으니까 당연히 12헬 이상 떨어진 곳이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을이었어요.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병과 정은 왜 틀린 설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E는 내수에 해당해요. 라고 나와 있네요. E는 배타 측정의 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는 내수가 아니었습니다. B는 내수 맞습니다. 병, C와 D의 수직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에요. B 아니죠. 쉬웠네요. 6번 볼게요. 자, 이거를 공부해야 할까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0.01%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려 있으니까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팔도 총도에는 여러분 이 독도가 서쪽에 그려져 있고 울릉도가 동쪽에 그려져 있어요. 이상하죠? 어쨌든 가가 독도고 나가 울릉도입니다. 삼국 접양지도 이것도 이제 독도 울릉도죠. 가나가 각각. 자, 1번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시각이 가장 이르다. 가장 이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아시고 계시죠? 동쪽에서 뜨니까 해가 일출 시각은 동쪽에 있는 곳이 가장 이를 겁니다. 2번 칼데라 분지는 이제 울릉도에 있고 3번 종합해양과학 기준 이제 이호도 있죠. 참고로 이호도는 우리나라 영토 아닌 거 아시죠? 4번 독도는 울릉도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높다. 울릉도가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더 높습니다. 5번 바와 나타의 바다는 모두 우리나라 영해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멀어요. 그쵸? 영해는 이제 울릉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영해는 이만큼밖에 영해바다가 없는데 보시면은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이거는 여담인데 자,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랑 더 가깝나요? 아니면은 이 일본의 이섬이 더 가깝나요? 육안으로 봐도 당연히 이게 더 가깝죠. 확실히 우리나라 땅입니다. 여러모로. 어쨌든 이것도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조금 증거가 되는 소중한 지도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독도와 울릉도 사이 바다는 모두 우리나라 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들의 길이가 엄청 멉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 1번 문제부터 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파트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푸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복습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주황색 펜으로 조금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주황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조금 복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